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일계상미분 방정식 뒷부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걸로써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변수분리법이랑 상미분 방정식이요.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선형상미분 방정식을 즉 1개인 경우에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볼 거고요. 그리고 비선형 방정식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로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갖다 볼 겁니다. 그리고 베르누이 방정식의 특수한 형태인 로지스틱 이퀘이션을 갖다가 풀어보면서 그 녀석이 개체공 역학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초기값 문제에서 해가 존재하느냐, 존재할 때 유일하게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위해서 전 시간에 했었던 변수분리법과 완전상미분 방정식을 잠깐 훑어보도록 하죠. 이게 우리가 첫 시간에 봤었던 내용인데요. 변수분리법을 써먹으려면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변수가 분리가 돼야지 되니까. 그래서 양쪽으로 분리한 다음에 적분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었고요. 다만 이렇게 하기 힘든 경우에 우리가 치환을 이용을 했었죠. 치환이 여러 가지 예가 있었지만은 우리가 예로 들어본 건 x분의 y로 묶을 수 있는 경우인데요. 꼭 x분의 y만 있는 게 아니라 뭐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뭐 더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x분의 y로 되어져 있는 녀석을 갖다 좀 보면 치환을 x분의 y를 u로 이렇게 치환을 했었을 경우에 y 이퀄 ux로 놓아서 이 식을 이런 식을 끌어내는 게 목적이었었습니다. 목적 부분만 이해를 하면은 치환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원래 있었던 함수 하나 찾아내고요. 치환을 해가지고 y''을 u로 표현할 수 있는 식 하나를 더 찾아내서 양쪽이 같다는 걸 이용을 해서 변수 분리를 진행시키는 게 바로 확장된 형태의 변수 분리법이었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고 싶으면은 이전에 강의했던 내용들을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얘기했었던 게 이제 완전상미분 방정식이었었는데 이 완전상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원래 어떤 이런 놈이 있어가지고 얘를 전미분했었을 때 나오는 형태 요 녀석이 우리한테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를 완전상미분 방정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완전상미분 방정식이 되려면은 그 방정식을 전미분을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함수가 존재해야 돼요. 상수함수가.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거 알아내는 거는 이게 이런 u가 존재하려면 u를 전미분해서 지금 방정식이 나온 거니까 u가 연속이라 해야지 되고요. 그 녀석의 편도함수도 연속이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연속인 편도함수면은 미분 순서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분돼서 나온 형태인 요 녀석을 y로 미분하고 요 녀석을 x로 미분했었을 때도 같아지면은 이걸 우리가 이그젝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완전상미분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완전상미분 방정식의 풀이는 이게 존재함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계산 방법이라고 해서 뭐 별다른 건 없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경우에 u가 이그젝 조건을 만족해서 알고 있다고 했었으니까 m을 x로 적분하던 n을 y로 적분을 하면은 u가 튀어나와야지 되고, 그렇게 나온 녀석을 다시 미분했었을 때 상대편에 있는 거, 즉 m을 적분을 했으면은 n을 적분했었으면 m이 한번 u를 한번 미분하면 나와야 된다는 걸 이용을 해서 위쪽에 있는
상수 텀을 갖다가 결정을 하는 게 완전상미분 방정식의 일반적인 풀이였습니다. 단점은 적분을 갖다가 해야지 된다라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완전상미분 방정식이 아닐 경우에는 완전상미분 방정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단점이었었죠. 그래서 이 완전상미분 방정식이 아닌 즉 불완전상미분 방정식일 경우에는 이 녀석을 적분인자라는 거를 찾아가지고 완전상미분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인자를 구하는 방법은 주어져 있는 불완전상미분 방정식이 있었을 경우에 여기에다가 적분인자를 곱하면은 얘가 완전상미분 방정식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의 편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유도해낼 수 있고요. 편미분 방정식을 통째로 풀기가 힘들어서 이거의 일부분만 우리가 구해내는 겁니다. 해집합의 일부분만. 그런데 그렇게 구하려고 하는 해집합의 모양은 F가 즉 적분인자가 X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Y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X로만 이루어져 있으면은 FY가 0이 되니까 미분 방정식을 바꿀 수 있죠.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변수 분리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단순화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은 X로만 이루어져 있었을 때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이런 식을 가지는 녀석이 적분인자가 될 것이고 저게 없으면 Y로만 이루어져 있는 녀석으로 봐야지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쭉 계산을 해보면은 이 녀석이 바로 적분인자가 될 거다. 만약에 이 두 가지를 다 해봤는데도 나타나지 않으면은 완전상미분 방정식의 풀이로는 풀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한 내용이었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걸 바닥에 깔고서 이제 다음 수업 오늘 수업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